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성북구의 수다는 즐거워 팀의 강경숙, 손철익. 그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될 고명자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선생님 얼굴이 바짝바짝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서울인 라디오 출연하다고 이발도 하고 단장 좀 하고 왔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셨어요? 네, 멋있어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수님도 평소하고 다르게 오늘 네. 얼굴이 바짝바짝 어제 마사지 받으셨나요? 네, 저도 거의 2년 동안 마스크만 쓰고 있다가 화장을 거의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립스틱은 좀 바르고 왔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네. 우리 네, 출연하신 다르네요. 분 각자 인사 말씀과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봉구에 살고 있는 강경숙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이 된다고 해서 코로나 시대가 이제는 다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아직도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 곁에 붙어 있으니 정말 어렵습니다.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무엇보다 크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역 규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종로구에 살고 있는 손철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제는 변이 코로나까지 나타나고 또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니 참 당황스럽고요. 저는 12월 21일 날 모더나로 3차 접종 부스터 샷을 예약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하시어 이 난국 타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용기를 가지시어 이 어려운 터널을 다 함께 지나가 봅시다. 네, 두 분 소개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구 환경 위기 속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 현상, 살해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에 관련한 내용과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주제에 대하여 출연하신 선생님들께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주제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언론이나 전문 연구 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니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요. 마음이 급해지네요. 주변에서 환경실천이라는 단어를 항상 듣고 다녔지만 관련 자료를 보고 또 이러한 주제로 방송에 참여하는 걸 보니 지금이라도 빨리 실천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매체와 정부의 정책에서 환경 문제를 접하신 다른 분들도 저와 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강경숙 선생님과 같은 마음이고요.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언론, 환경단체 등에서는 연일 그 심각성을 알리고 또 캠페인도 하고 행정적인 제재를 통해서 계도도 하고 있지만 정말 심각한 내용들임에도 사실 저만 하더라도 먼 훗날의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기인데 혹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설마 아니겠죠?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와 문명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서 인간이 저질러 온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행동들이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이 또한 우주의 자연법칙인데 우주의 현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운명론적인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시기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수온 상승에 따른 태풍과 폭풍의 강화로 파도의 힘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데다
무분별한 난개발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난번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이게 또 단 아니고 위협은 우주에서도 온다고 하면서 2030년 되면 10년 내로 18년마다 변하는 달의 인력 주기로도 최고조에 달하여 해수면 상승은 더욱 가속화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이고 심각하네요. 네. 네. 그럼 우리 손철 선생님께서 기후 변화 중에서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온실 효과와 온실가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유입되는 에너지는 대부분이 가시광선의 형태인데 그중에 약 30%는 지표나 지구대기에 의해 반사되어 우주로 나가고 나머지 70%만 지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지표면에 도달한 에너지는 열 복사의 형태로 다시 우주로 방출되는데 이때 대기 중에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 등의 온실가스가 이 열을 흡수하고 차단하여 지구의 기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인간과 동식물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알맞은 온도인 섭씨 15도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온실 효과 덕분입니다. 온실 효과란 이산화탄소 같이 대기 중에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런 온실가스가 지구에 있는 열을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지요. 만일 온실 효과가 없다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정도로 낮아져서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끔찍하죠. 네, 영하 20도. 그럼, 그러네요. 네. 네. 이렇듯 온실가스는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이게 많아지다 보니 이번에는 거꾸로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답니다. 18세기 이후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적정량 이상으로 온실가스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있어요.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이 사라지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는 점점 늘어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배출되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6대 온실가스로 지정하였답니다. 온실가스들은 각각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서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가스별 기여 정도를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각각 21배와 310배로 평가되어 최기피 배출가스랍니다. 심각하죠. 또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를 고려한 이산화탄소를 톤당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뭐 제가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온실가스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가스의 종류는 무엇이며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리송했는데 궁금증이 다시 해소됐어요. 그리고 지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도 환경오염에 관련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류의 전염병이 발생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박쥐를 매개로 인간에게 전파된 인수공통 감염병일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양방향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전염병을 말하는데 스페인 독감, 조류 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지난 80여 년간 등장한 신종 전염병 중 70% 이상이 해당한다고 하네요. 100여 년 전인 1917년에는 2년간 계속된 스페인 독감으로
지금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로 다 썼고 또 세계 인구의 19억 중에서 거의 30%가 감염되었고 그중 한 5천만 명이 사망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원인은 인구 증가, 산림 파괴, 또 공장식의 대규모 축산, 항생제 남용 등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광석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저서에는 바이러스의 쇼크에서 바이러스가 한 세대를 가지는데 필요한 기간은 단 불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새 숙주에 적응하기 위해 변종, 도생시키는 시간은 매우 짧은데 생태계가 파괴될수록 서식지를 잃은 동물과 인간의 접촉 빈도가 높아져 바이러스의 종을 뛰어넘는 기회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염병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든다고 합니다. 기온이 높아지고 강수량이 늘면 모기, 파리 등 질병을 옮기는 곤충이 증가하고 해수온도 상승과 염분 농도 변화는 해안 생물 내 세균과 독소를 증가시키고 빙하가 녹으면서 영구 동톡증에 휴먼 중이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우습게도 어쩌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지나온 것이 오히려 약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늘 코로나 등 신종 전염병의 갑작스러운 발생과 또 언제 끝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궁금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요. 그런 뜻에서 오늘의 환경위기 주제는 시기적절하게 잘 선택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가 초래된 원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기계를 움직여 전기 생산에 사용되고 무분별한 산림 벌목으로 산림이 줄어들수록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자연적인 효과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의 증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한 종류인 메탄이 다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쉽게 잘 말씀해 주셨네요. 진행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생긴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인간이 코로나의 숙주라고 하는 박쥐 천상갑도 매개체라고 하는 동물을 잡아 먹어온 것이 수천 년일 텐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코로나라는 갑자기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환경오염에 따른 신종 전염병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 즉 지구와 자연적 현상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요인이 가장 크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어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편하고 풍족하게만 살아가는 인간의 욕심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좀 딱딱하죠? 네. 우리 많이 분위기 무겁습니다. 전환을 위해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오늘 주제와도 일치되는 애플 다이어트 환경송 지구를 살리는 실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렇게 뽑지 않는
네, 지금까지 온실 효과에 따른 지구 변화와 신구 전염병 발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선 저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급격한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해수를 벗어 우주로 버린다. 해수를 식수로 바꿔서 마신다. 어떨까요?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면 석탄이나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것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로 산업 구조가 개선돼야 합니다. 즉 원자력 에너지를 비롯해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해양의 온도차 발전 등으로요. 그 이전에 우리가 풍족하게 쓰는 전기도 보면 거의가 화석 연료로 지구 온난화 원인이 큰 부분이죠. 또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을 만드는 공정도 모두가 그러하고요. 둘러보면 아닌 것이 거의 없지요. 실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자가용 대신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닌다든가 전기 한 등도 끈다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 거 우리가 실천할 게 너무너무 많죠. 네.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냉난방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약, 대중교통 및 카풀 이용, 차량 10부제, 차량 공회전 자제, 나무 심기, 그리고 환경 마크가 붙은 제품 구입 등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더욱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 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노력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또한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경수 선생님 좋은 말씀이고 저도 뭐 적극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듣고 보니 우리 일상생활 모두가 환경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 속에서 작더라도 당장 실천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플라스틱 문제도 무엇보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플라스틱 용품을 뭐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그 심각성을 우리들이 알고 사용을 줄이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신문인가 잡지에서 봤는데 기후변화와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도 환경 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몇 년간 국내외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5월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부하 저감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고 2025년부터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이 25% 이하인 플라스틱 용기는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답니다. 플라스틱은 석유 정제 중 발생하는 원료를 결합해 만든 고분자 화학 물질이라서 환경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또 인간을 비롯한 생물에도 흡수가 되어서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 폐플라스틱 처리 방법은 소각, 매립, 재활용이 있는데 처리하는데 많은 그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더군다나 그걸 소각을 하게 되면은 다이옥신을 비롯한 발암 물질과 다량의 메탄가스가 발생하고요. 또 매립을 하면은 분해에만 수백 년이 걸리고 땅 속에서 부패하더라도 유해가스를 배출해서 주변을 오염시킨다고 하네요. 물론 재활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은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 중 7% 정도만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고 인건비 상승 등 처리 비용의 증가로 일부 선진국들은 후진국의 쓰레기 수출을 자국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그거 뭐 되겠어요? 눈가림용 아니겠습니까? 폐플라스틱은 지하수, 하천 등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들어 1997년에는 북태평양에서 거대한 쓰레기 지대가 발견되기도 했고 또 다른 쓰레기 지대가 대서양, 인도양, 남태평양 등에서도 계속 발견된다고 하네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심각한 내용이죠. 정말 좋은 내용 찾아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생각에 대해서는 초자연현상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선인의 말씀도 있듯이 할 때까지는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대량 생산에 따른
대량 소비가 경제의 원인인 것처럼 인식되어 전체의 국가가 공업하면서 최상의 과제인 것처럼 진행해 왔던 것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인지 우선 좀 부족하고 불편하더라도 저부터 소비를 줄여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지구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4월 22일은 지구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의 날입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관한 의식 제고와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날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의 위기인 이상기후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쉽게 지켜지지 않고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와, 우리 강구 선생님 멋진 호소였습니다. 와, 두 분 환경 위기 해결책에 대하여 작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쉽고도 리얼하게 설명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다소 무관심했던 지구 온난화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됐으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복 미디어센터 서울인 라디오 관계 실무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재활용품 인척하는 쓰레기 노래 들으면서 수다는 즐거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자, 지구 환경을 위하여!